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 28명이 유지가 됐는데 바로 여기서 28번째 환자 확진자의 잠복기하고 감염 경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우리 당국이 밝혔던 14일 잠복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좀 달리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28번 환자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최소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3번 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아예 우한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이미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3번 환자와 접촉을 해서 이미 확진자고 이분 오늘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엔. 그런데 이분이 접촉을 해서 전염을 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인데 만약 두 번째 가능성을 상정해 보면 마지막으로 3번 환자와 접촉한 시점이 1월 25일인 걸로 밝혀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최소 17일 이상 지난 뒤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확진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14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연 14일이 맞는 거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아니면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게 증상이 안 나타나고 본인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28번 환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자가격리하면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1339에 전화를 한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14일이 지나서 완전히 자가격리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사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 검진 과정에서 본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해서 신고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8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뭐냐면은 이분이 20일부터 28일까지 아침마다 그 성형외과 시술을 받고 나서 소염 진통제를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것도 어떤 바이러스의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발현은 됐지만은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22일 날 해열제를 먹고 열이 내리니까는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가 4일 후에 이렇게 확진이 된 상황이 있어서 이 사례를 가지고는 잠복기가 14일보다 길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이미 바이러스 발현은 됐지만은 약의 영향으로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28번 확진자의 잠복기와 감염 경로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의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1월 28일까지 수술과 관련돼서 소염진통제 계열의 약을 드셨는데 그 사이 과정에 이미 병을 앓고 지나간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복기 이전부터 바이러스가 충분히 복제가 돼서 진단에서 잡힐 정도가 되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잠복기가 14일 넘어간 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